이번 영상은 9월 7일 공급 정책에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9월 7일 일요일이었거든요, 일요일. 근데 왜 이런 규제 정책도 그렇고 그 공급 정책도 그렇고 왜 이렇게 주말 껴서 하든지 약간 좀 이럴 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유가 다 있겠죠. 결국 어찌됐건 주말 일요일 날 공급 정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 공급 정책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이 좀 있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들을 쉽게 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공급 정책, 규제 정책을 왜 알려고 하겠어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과연 이게 내가 투자를 언제 해야 되지? 과연 이게 투자 시점을 맞는가? 아니면 내가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오를 수가 있는가? 오히려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 결국에는 이 부동산 가격 때문에 이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 정책이랑 공급 정책, 또 요번에 나온 공급 정책은 또 첫 번째 나온 공급 정책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어떤 게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예측이 좀 가능하다는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하시는 투자자라면 이런 공급 정책에 대한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내가 좀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또 이런 공급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나온 규제 정책 그리고 공급 정책이 어떤 좀 포인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공급 정책이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내용들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면 서울, 경기권 이런 수도권인 얘기하겠죠. 인천 뭐 이런 수도권을 5년간 총 135만 가구를 착공을 목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착공이라는 거, 착공. 한마디로 땅을 파고 공사를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부가 있는 시점 안에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쉽지는 않을 건데 이게 어떻게 정말 실제로 진행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35만 가구면 굉장히 큰 거고요. 이거를 뭐 단순하게 이게 연으로 5년 동안에 연으로 쪼개면 27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땅이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산속에 엄한 땅에다가 주택을 짓는 게 공급 정책은 아닌 거잖아요. 사람이 이 곳에서 한정된 이 공간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 주택이 없는 사람들, 무주택자들이 이 공급 정책으로 인해서 살 공간을 마련해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럼 엄한 곳에서 집을 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는 곳에 지금 못을 박은 거고요. 이 수도권이라는 곳에서는 그래도 생활의 인프라가 모든 것들 어느 정도 갇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볼 수도 있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그냥 하겠다라는 목표가 아니고 착공을 목표로 한다는 건 실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실제로 될지에 대한 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뭐 이렇게 상승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좀 잡을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착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에 좀 포인트를 둘만 하고요. 이게 두 번째 뭐냐면 LH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LH가 직접 한다는 건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LH가 땅 장사도 했단 말이에요. 국가의 소유의 땅들을 우리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민간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은 시공 이 시행은 민간 업체가 해가지고 민간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한다는 건 뭐냐면 가격적인 부분을 신경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으로 짓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공공으로 지어서 가격도 합리적 가격으로 분양하겠다.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많이 이걸 활용하겠다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좋은 땅을 좋은 가격에 땅을 주고 팔았어요, 민간에. 그러면 이 좋은 땅을 좋은 가격에 팔았다고 한들 LH에서 많은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민간 개발에서 좋게 이거를 좋은 땅을 또 좋은 곳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이러면서 가격대가 확 올랐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제 민간 너네들한테는 더 이상 이제 내가 땅 팔자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게 포인트예요. 결국에는 이것도 뭐냐면
집값의 상승을 잡겠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고, 그리고 공공임대라든지 공공분양을 통해 가지고 이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을 늘리겠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거든요. 두 번째 이렇고, 세 번째 뭐냐면 도심 유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노후시설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갖고 있는 그 놀고 있는 땅들 있잖아요. 그런 땅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가지고 주택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거예요. 땅의 크기에 따라서 적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예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은 좀 많았어요. 근데 그때도 매번 조금 부딪혔던 게 뭐냐면,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땅이 있어요. 좋은 땅이 있는데 이런 곳을 국가가 개발한단 말이에요. 국가가 개발할 때 어때요? 공공임대라든지 공공분양을 하겠죠. 예? 그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민간 개발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던 곳에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반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주민들과 이런 데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쉽게 잘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이거는 예전서부터 이런 얘기들은 많았거든요. 이런 뭐 공공 유휴부지라는 노후시설들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왜냐면 노른 땅들이 좀 있거든요. 서울 시내도 있어요. 그런 땅들을 개발하면 확실하게 지금 당장 착공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주변에 그런 시선이라든지 주변의 반대 때문에 만류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풀어가냐가 숙제였었는데, 지금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거는 조금 정부가 강한 의지가 얼마나 작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실행 가능성이 있냐거든요. 근데 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좀 요번 정부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이 진행이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좀 진행이 예전보다는 좀 뭔가 이제 좀 눈에 보여지는 가시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데가 뭐 도봉구에도 있고 송파구도 있고 서초구도 있어요. 유부지들이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니까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 정비 사업을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정비 사업이 뭐가 대표적인 게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공급이 제대로 돼야지 용적률을 높여서 세대수를 늘려야 어찌됐건 공급이 확대가 되는데, 이게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뭐 단계별로 너무 제약이 많다. 그리고 또 이해관계도 너무 많이 찰겨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지만, 특히 재건축이거든요.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규제가 많아요. 이게 진행이 잘 안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파트 가격 상승 때문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거는. 그리고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또 너무너무 이것도 다 돈 때문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국가에서도 약간 좀 이거를 좀 제약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가격적인 재초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아파트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익을 억제하면서 아파트 돈 벌 생각하지 마, 재건축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 라는 게 포인트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막다 보니까 공급이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여지껏 계속 진행이 안 됐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장 큰 포인트는 이걸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 전체적인 이 아파트, 특히 서울에 집중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막을 수가 없는, 이게 오히려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보니까 이게 국가에서도 어떻게 장려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더 이상 계속 막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안전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늘리겠다고 말을 하지만 이게 이해상충하는 거잖아요. 계속 막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좀 진행의 단계를 축소시키겠다는 거, 적극 장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진행되는 속도가 좀 빨라질 거예요. 뭐 정부에서는 뭐 진짜로 아예 그냥 좀 대놓고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2년, 3년 단축시켜서 착공도 하겠다는 정도까지 구체적인 얘기까지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뭐 미룰 수가 없는 거다. 이제는 뭐 밀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빨리 진행시키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 전형적으로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전형적인 이게 재개발이잖아요. 그리고 재개발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 공공임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용적률을 상향시키면서도 또 그 부분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부가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우리는 조금 주목할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가격 상승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가격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도 정부에서 지켜보겠죠. 너무 과하게 상승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억제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뭐 우리가 뭐 관심이 가는 재건축 아파트들 많잖아요. 입지도 좋은 곳들, 뭐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뭐 강하게 이거를 뭐 진행을 뭐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도 조금 위험성이 좀 있기도 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일개 신도시 뭐 일산이라든지 분당 쪽에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개발을 좀 속도를 높이는 게 보여주기식으로 좋겠죠. 아무래도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재개발은 아무래도 재건축에 비해서 보이는 게 사람들의 시선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이쪽을 빨리 진행시키는 게 조금 공급적인 측면도 높여주면서도 사람들의 아파트 가격을 높인다는 거에 대한 시선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재개발 쪽에서의 수혜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개발 쪽이 조금 좀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미 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조금 좀 투자 수혜는 좀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공택지를 조기 착공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제가 아까 이건 뭐 중첩돼 가지고 얘기되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 공공택지에 있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 빨리 해. 빨리 진행시켜.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이 기간 동안에 보여줄 수 있는 부분 빨리 이렇게 빨리 공공 그 주택 그리고 이 주택에 대한 또 이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이것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빨리 보여줘. 라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공공주택에 대한 속도가 확실히 더 빠를 거라는 게 요번 공공정책의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규제 말고 이 공공정책, 그리고 요번에 공급에 대한 부분은 이게 좀 핵심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공급에 대한 혜택인데 요거보다 더 무서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규제. 우리가 예전에 규제 정책이 되게 강력하게 나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여지껏 나왔던 규제 정책들보다는 확실하게 좀 임팩트가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대급이라는 표현도 좀 많이 쓰기도 했고, 예전에 규제정책에 비해서 요번에 규제정책이 확실히 셌거든요. 근데 요번에 거기에 나왔던 규제정책에 비해서 또 추가되는 규제정책들이 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대출이 LTV가 50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40%로 더 낮췄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남 4구라고 하는 곳 플러스 용산 지역을 예전에 LTV 50에서, 그러니까 미니멈 그리고 맥시멈 나갈 수 있는 대출도 6억이었잖아요. 거기서 LTV 50의 기준도 40으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들이 살려면 예전에 그 6억에 물론 풀이지만 그 중에서도 다 비싼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택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살 수 있는 거를 50%에서 40% 더 줄였다는 거예요, LTV를.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폭을 더 줄였다는 거고, 이 지역에 집 살려면 더 힘들어질 거야. 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물론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툭툭 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라는 건 저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냥 대출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규제거든요. 내가 그냥 대출 안 받으면 전혀 문제 안 돼요. 30억짜리 아파트 사든 50억짜리 아파트 사든 전혀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거는 저번에는 대출에 대한 규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부분에 더 타이트한 것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대출 규제를 했잖아요. 정부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니까 너 집 사지 마. 특히 돈 많은 애들 지금 집 사지 마. 이 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동을 하지 마. 라는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어땠어요?
6월 달에 대출 규제가 나오고 나서도 지금까지 신고가에서 찍었죠. 일부 지역은. 특히 강남 같은 데는 찍었잖아요. 거래량은 확실히 줄었지만 줄었단 말이에요.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요번에 강력하게 나온 게 있어요. 30억 이상의 고가 주택들 있잖아요. 전수조사한다고 나온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사지 말라고 했는데 너네들이 집을 샀어? 특히 고가주택? 그것도 신고가로? 그래 너희들 두고 보자. 이게 지금 포인트인 거거든요. 이게 전수조사한다고 국세청장이 얘기했고, 특히 고가주택들은 그냥 자금 출처 다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업체까지 본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나오면 세부조사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통해서도 얘기했고 SNS 통해서도 제가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규제가 심했을 때 정부는 이거에 대한 분명히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였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피해가, 그러니까 소나기가 오는데 소나기가 언제 그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나기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때도 있는 거예요. 투자자라면 약간 기다림도 필요해요. 왜냐면 굳이 내가 거기 진입해가지고 타겟이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조급하거든요. 조급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녹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자꾸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10억이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8억, 7억으로 떨어지는 거. 그럼 어떻게 뭐라도 사야죠. 규제가 강해도 내가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조급함이. 그러니까 이거 샀던 거거든요. 이게. 근데 어때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 대출 규제가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산다는 거는 너희들은 대출 규제에 전혀 타격을 안 받는 거 맞지? 그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줄게. 이거거든요. 약간 무모한 거죠. 이게 꼭 지금의 문제가 뿐만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도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숨고르기 할 때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무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 한 명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불안하거든요. 이게 쟤는 사네? 그럼 난 안 되겠네? 따라 사고. 그러니까 시고가 계속 오르고. 근데 이거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번 공급 정책의 포인트는 뭐냐면, 한마디로 5년 사이 135만 가구를 요번에 이제 하겠다. 요것도 될 수 있고, 이거를 수동적으로 LH가 수동적으로 민간한테 이걸 떠넘기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유부지라든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빨리 착공에 들어가겠다. 이게 포인트고, 가장 무서운 거는 기존의 규제 정책에도 인해서 규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이거를 무시한다는 표현은 좀 뭐하겠지만, 이거에 불구하고 투자했던 사람들 국세청에서 들여다보고 자금조사하겠다. 이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공급 정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무시하고 또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숨고르게 할 때는 숨고르게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의지일 때 내가 타깃을 쓰고 본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무서워서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급 정책의 포인트는 약간 좀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무 이 주택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지금 묵살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타겟이기 때문에 투자는 하지 마. 당분간 투자하지 마. 이게 당분간인지 앞으로일지 몰라. 투자하지 마가 포인트고, 우리가 주택에 대한 공급 많이 늘려줄게. 너희들은 주택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주택 살 사람은 우리가 하는 정책에 따라와 주면 돼.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정책에 대한 부분 지켜봐야 되겠지만, 투자하는 분들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마무리 짓고,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